우리가 이상과 현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한 것들이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시궁창이 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옷을 사러 갔는데 난 롱코트를 보러 간 거예요. 롱코트가 너무 이뻤는데 하프코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자가 달랐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긴 롱코트인데 뒤에 모자가 달린 희한찬란한 디자인을 고르는 이런 사고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둘 다 필요 없는 믹싱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수저가 필요로 한데 이제 포크 숟가락이라는 발명품이 만들어졌죠.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팔리다가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써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 포크 숟가락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숟가락과 그 다음에 포크가 분리되어 있거나 아예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거나 아니면 여러 상황에 적합한 걸 만들다 보면 희한찬란한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현실을 판단하는 눈이 그때그때 상황의 경험치를 갖고 판단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저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투를 보면 거북한 거예요, 그냥. 근데 한 중고등학교 이상 된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너무 사이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이미 당한 게 있거든, 이 새끼들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신 말해주니까 내 입을 더럽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아마 좀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 백날 말해도 아직 생각하는 수준이 초딩인 이 중고딩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욕하는 것도 입 아픕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적인 차이, 경험적인 차이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거나 학습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과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고등학교, 중학교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주도 학습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많이 아세요. 진짜로 코로나 때는 아우성을 쳤습니다. 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줌 화면에 보면 분할해서 애들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노트북으로 본다고 쳤을 때 노트북을 이렇게 제껴놓은 거예요. 화면이 보이겠어요? 그 상태로 딴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4년을 겪었는데 인강이 되는 애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학원을 선택하거나 어떤 학습 방식을 선택할 때는 FM대로 학원에 직접 가서, 그리고 단기간에 완성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듣는 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들을 때 완벽하게 이해돼서 오면 좋겠죠. 근데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젖어 들어야 되겠죠. 오늘도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된 댓글이에요. 한 2, 3일 됐는데,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말씀으로 스트레스가 풀려요. 예비고일 질문 드려봅니다. 3월부터 통과 학교별 내신반으로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 그대로 모든 학교 대상으로 하는 통과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입학하는 과학 중점 학교는 통과해서 물리원 내용 프린트를 주고 시험 범위를 포함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 학교 내신반이 나을 듯한데 학원 선정이 어려워 문의드려봅니다. 물리 선행은 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학군지인 것 같아요. 학원도 좀 있고, 학교별로 학원을 운영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에서 운영하는 과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수학이라는 어떤 집합이 되게 크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운영하는데 학교별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앉아 있습니다. 과학학원에서 학교별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고등학교 거를 촥 이렇게 보여주면서 봤죠? 우리는 문제를 맞췄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어머님들이 와서 그 학교 기출문제도 다 하죠. 그런데 모든 학교 기출문제를 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단원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해서 달라지진 않고요. 물리원 내용 프린트를 줬다는 거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과학을 정말 모르세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요, 1학기 때 임펄스 충격량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그게 물리학 원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를 프린트로 문제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원 프린트를 준 게 된 겁니다. 애들이 와서 이제 이걸 갖고 온갖 생색을 다 내요. 진짜 누가 보면 물리학 원 박사학위 따갖고 낸 줄 알아요. 엄마 이거 봐봐. 이게 물리원에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못 본 거야. 그냥 얘가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시험을 못 본 겁니다. 지 맘대로 중학교 때처럼 건성건성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본 거고, 과중이라고 해서 물리원 프린트를 준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물리원이나 화학원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물리원 선행한 상태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선행할 때도 그렇고 고2, 고3 애들한테도 와가지고 제가 이번 방학 동안 물리 완성할 거예요 라고 하면 개소리 그만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21년 동안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어떤 학습을 완성시킨다는 건 중학교 수준까지는 뭐 가능하겠죠. 뭐 그 정도 수준이야.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내용들은요, 완성이란 단계보다 까먹지 않고 오랫동안 갖고 있고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며 복합적인 문제도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리 선행한 상태라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여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물리원 선행은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화학 선행도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통합과학이라는 나무의 가장 큰 비료는요, 기본으로는 중등과학의 꼼꼼함과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 화학원의 내용의 반복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학교별로 나눈다는 건 아마 명목상 학교별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간표가 경직돼 버려요. 3월부터 통합과학을 들어가면 통합과학 내용은 교과서가 달라도 내용이 다 공통이잖아요. 사실상은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깊이라든가 물리원 수준까지 또는 화학원 수준까지 끌고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에는 그닥 차이도 없고요. 범위도 크게 차이는 안 나실 겁니다. 근데 학교별로 딱 나눠놔 버리면 이 시간표가 한정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것 같잖아요. 그 학교 기출문제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2024년도 통합과학의 단원 배열하고 지금 현재 통합과학의 단원 배열이 약간 더 다르고요. 출제 경향도 교육부에서 계속 주고 있어요. 모의고사에 관련된 것도 6월 달부터는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3월 모의고사는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기 댓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던데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말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중등부 내용이고 전년도 학년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고1하고 고2는 3모를 잘 보는 게 과학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말라고. 우리 애들이 안타깝지만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조금만 사용하면 방전돼요. 거의 5년 이상 사용한 아이폰입니다. 내신 대비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였는데 어떤 분이 또 여기다 댓글 달았는데 학생인 것 같아요. 고1 3모는 예의상 시험 전 4일 정도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4일을 왜 여기다 넣어요? 이틀은 작년 3모 기출 풀어보고요. 작년 3모 기출을 왜 풀고 예의상 시험 전 4일은 왜 그게 예의입니까? 자기한테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이건 부모한테도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틀은 그 기출 문제와 중학교 교과서를 비교 검토하면 이 짓을 왜 하고 앉아있어요? 내신이나 잘 챙겨야 돼요. 지금 교과서를 비교 검토하면서 쭉 스킵해 주세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큰 의미 없어요. 아니요, 아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중학교 공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4일 정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꽤 오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저기 입으로 한다고 다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입으로 배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큰 의미 없어. 4일 정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4일 동안 공부하는 양이 얼마나 큰 건데 이 4일을 날리라고요? 점수 꽤 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에너지를 쏟냐고요. 약간의 자신감 상승 효과 있습니다. 이 버프 효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시험입니다. 길게 공부하는 건 비추입니다. 4일이면요 엄청 길게 쓴 거예요. 딱 4일 정도만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절대로 이 말 들으시면 안 되고요. 수학 개념이나 공식 그리고 과학사의 기본 개념들 봐두면 고등 공부에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6모부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1학년 모의고사 거의 무의미합니다. 아이고야 친구야, 너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6모부터는 신경을 좀 쓰긴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1학년 모의고사 1학년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6월 정도는 내가 절반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적된 절반을 갖고 시험을 보는 거를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말한 거랑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3월 28일이면요. 이제 학기 시작해서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예요. 곧 있으면 다음 주 정도는 수행평가 나오거든요. 수행평가는 벽면에 고지가 돼요. A4 용지 이런 데 나오니까 가끔 가다가 제 유튜브 채널 댓글에다가 막 훈수 둔다고, 물론 잘 훈수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님들은. 근데 학생들이 가끔 이런 이상한 글들을 쓰는데 정말로 이거는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쓴 거거든요. 이 학생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 4일 정도나 여기 산모에다 시간 쓰고 3월 후반대거든. 너 이렇게 하면 진짜 인생 망해. 그러니까 이거 쓴 학생은요, 반성하시고 내신 대비에 치중하시면 됩니다. 육모부터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좀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학원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별로 나누는 거를 많이 안 하냐면, 이게 국어 영어가 학교별로 진도하고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달 전이 되면 반이 다 나눠져 버려요. 그럼 시간표가 다시 재배열이 일어나거든요. 수학학원이나 뭐 이런 학원에서 정해진 반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호환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 반을 나눠놓고 기출도 뭐 어렵게 나온다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어렵게 준비를 하는 게 왜 의미가 없냐. 원래 모든 반에는 심화 내용으로 다 물리원 수준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요. 화학원에 관련된 내용이면 화학원 수준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런 연습도 당연히 시키고요. 학교 프린트 나오면 문제 나온 게 중요해요. 내용 나온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용 그냥 문제지 복사해서 선생님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게 막 나와 있으면 그걸 풀이 과정을 해야 돼요. 어떤 학교는 정말로 요즘엔 이제 기간제 교사보다 시간제 교사를 써요. 그분들은 시험 문제도 안 내요. 수업만 하고 가요.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에 왜냐면 애들이 계속 줄잖아요. 그럼 지원금이 주니까 학교의 인원을 정규로 많이 안 두려고 그래요. 시간 강사분들까지 와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 자체가 그냥 기출 유형에서 많이 출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거기다가 문제 난이도가 전년하고는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는 호환이 가능한 그냥 두루두루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는 반으로 하되, 이게 또 학원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심화 내용까지 다 한다고. 근데 심화 내용까지 못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들이 좀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별로 한다고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 원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원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걸 원하니까. 왜 국어 영어 학원이 그렇게 하잖아요. 국어 영어 학원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거기 익숙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진짜. 국어 영어는 한 달 전에 내신 대비를 한다. 근데 과학은 평소에 하는 게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는 문제풀이 과정을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프린트가 나오면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보고 전체한테 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줘요. 그게 맞죠. 학원의 상태들이 너무나 제각각이에요. 이게 개인 사업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반을 안 나눴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역량에 따라서 더럽게 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반을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학교 기출 분석한 다음에 학교 프린트 다 풀어줬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안 나와. 그리고 다른 데서 좀 더 어렵게 나와.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통합과학을 가르칠 때는요,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줘야지 문제 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만약에 그 예측이 틀리는 순간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이 문제 예측이 틀려. 거기다가 아이는 평소에 딱 그만큼만 연습하는 그런 습관이 딱 들어. 그러면 이게 환상의 콜라보가 되면서 내신을 거의 빌어먹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다 씹어먹을 수 있게끔 난이도 낮은 것부터 난이도 높은 것까지, 그리고 난이도 낮은 형태의 기본 문제들을 꼼꼼하게 가르치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뭐냐면요, 이 똘추들이 쉬운 문제에서 계속 회독을 해요. 평소에 읽으라는 글씨 더럽게도 안 읽으니까 계속 회독을 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려운 문제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아쉬우니까 어려운 문제만 집착을 해요. 또 쉬운 문제는 계속 실수하거나 회독하고 뭐 이런 거죠. 저쪽에 고라니가 뛰어오는데 고라니를 잡기 위해서 잘 자란 덫과 큰 덫 몇 개를 해놨더니 고라니가 딱 뛰어와가지고 큰 덫 2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건 안 걸렸지. 그런데 잘 자란 덫이 온몸에 박혀가지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기 직전인 상태. 그래서 웬만하면은 호환성을 먼저 보셔야 된다. 국어 영어 학원이 분명히 시간대가 바뀔 거고, 학교별로 나눴을 때 시간표가 너무 경직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른 학원이 좋고, 그 학원에서 이전에
이번에도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테스트 보고 암기를 꼼꼼하게 체크했는가를 보시면 좀 더 어머니가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성적을 만들 수 있는 학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원 시스템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표의 호환성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솔직히 이제 가장 핵심인 부분은 뭐냐면 강사죠. 안타깝게도 학원은 강사빨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판단 기준이 좀 쓰셨습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세상에 학원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댓글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명한 판단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